이번 시간에 우리 시상 작업, 우리 이제 PT 작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상 작업, PT 작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그 문제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작성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써져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작업해야 되는 거는 이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1번과 슬라이드 2번 이렇게 이제 두 개만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4 한 장에다가 이 두 개의 슬라이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주어진 두 개 그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작성 조건에 따라서 작업해서 인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 작성 조건에 보게 되면 각 슬라이드를 문제에 슬라이드 원안과 같이 인쇄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특히 글자가 됐든 음영이 됐든 그림자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인쇄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보고 색깔이 만약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그냥 이제 하얀색으로 그냥 만들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색깔이 들어간 게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색깔이 이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색깔을 그냥 쓸 거라고요. 그리고 글자 색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하얀색으로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까만색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해서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을 때는 슬라이드 원안처럼 문제 그림처럼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 특수한 그런 속성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지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은 문제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그런 형태로 작업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글꼴은 어떤 거 써라.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면 그 글꼴을 그냥 쓰면 되지만 특별하게 이제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슬라이드 원안 문제 그림 있죠? 슬라이드 그림이요. 그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무슨 글꼴인지 판단하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이제 굴림체로 그냥 작성을 하세요. 지금까지 출제된 그런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굴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글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의 이제 크기와 모양은 문제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그런 형태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크기 그런 거 이제 지정이 안 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최대한 슬라이드 원안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랑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각형을 이제 내가 하나 만들더라도 사각형도 우리 이제 삽입할 수 있는 사각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뭘 쓰든 간에 문제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모든 글씨, 선 이런 것들은 흑백 그레이스케일로 이제 작업을 하래요. 그리고 글상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도형 이런 거에서 색 채우기가 있는 그 경우에는 색 채우기는 회색 40% 정도, 투명도 0%를 기준으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이제 버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워포인트 2021 버전에는 우리 이제 회색 40%요 색깔이 없어요. 이 색깔과 가장 비슷한 게 우리 이제 흰색 배경일 35%더 어둡게라는 그 색이 있습니다. 그 색으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흰색 배경일 35%더 어둡게 그 색깔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워포인트 2021에서는 투명도가 자동으로 이제 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니까 그 색깔을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각 슬라이드는 원형과 같이 이제 외곽선 테두리가 이제 인쇄되게 인쇄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문제를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슬라이드 1번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슬라이드 2번을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우리가 A4 한 장에다가 슬라이드 1번이다, 슬라이드 2번이다 해서 슬라이드만 출력을 이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인쇄를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쇄를 이제 설정할 때 슬라이드 테두리를 체크 표시만 해주면 각각 이제 슬라이드마다 이런 테두리가 알아서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를 기준해서 2분의 1 그 범위 내에 인쇄 가능한 그 크기가 되도록 조정을 하래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슬라이드를 A4 용지 한 장에 모두 인쇄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번호다, 수험번호다, 성명이다, 페이지 번호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필로 이제 기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쓸 때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위에서 이제 6cm를 띄고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필로 전부 다 이제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 꼭 검정색 필기 도구, 검정색 볼펜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의 2분의 1 그 범위 내에 인쇄 가능한 그 크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A4 용지 그 크기로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A4 한 장 있을 때 우리는 슬라이드 두 개를 이 안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크기로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쇄를 할 때 우리가 한 장에 A4 한 장에 두 개의 이제 슬라이드가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쇄 설정할 때 그때 이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 슬라이드 2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지금 이 도형을 하나 그렸을 때 이 도형의 가로 크기는 얼마로 해라, 높이는 이제 얼마로 해라, 그런 게 없다고요. 이 도형의 가로 세로 크기를 얼마로 해라 없다고요. 없으니까 이런 도형들의 크기는 알아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크기로 그 위치에 이제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도형을 만드는데 이 브라우저라는 도형을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라는 그 도형을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화살표 선이 있으니까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문제 그림과 너무 다르잖아요. 해서 도형의 크기나 글꼴의 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하는데 이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문제에서 이 도형을 만들 때 가로 크기는 얼마다, 세로 크기는 얼마다, 이 도형이 들어가는 그 위치는 어디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오히려 더 문제 푸는 입장에선 편하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처럼 이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전부 다 슬라이드 두 개를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이다, 홈이다, 삽입이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탭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각각의 탭들을 이제 눌렀을 때 지금 이곳에 나타나는 그 아이콘들은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리본 메뉴요. 그리고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파일 이름 같은 게 이 위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우리가 저장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보게 되면 1번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슬라이드 축소판 그 그림이 나타나는 그 창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작업해야 되는 그 창이 우리 이제 슬라이드 창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이런 슬라이드 노트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보기 단추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 사용할 거는 우리 이제 슬라이드 축소판, 얘가 이제 나타나는 이 창과 그리고 슬라이드 창 얘만 이제 보통 이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얘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새 프레젠테이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감독관이 지정한 그 경로에 감독관이 지정한 그 파일명으로 일단 저장을 하고 시작을 이제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해서 파일 이름이 따로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디스켓 아이콘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파일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저장이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얘네들을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저장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도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곳으로 이제 찾아간다고요. 왜? 파일명이 따로 이제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파일명을 따로 이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곳으로 자동으로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킬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화면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갔고요. 얘를 이제 작성할 때 파일 이름을 감독관이 이제 지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BC 그렇게 이제 쓸게요. 해서 ABC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저장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우리 이제 제목 표시줄을 봤을 때 abc.pptx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ABC라는 그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슬라이드를 작성하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를 저장하겠다 그랬을 때 이 디스켓 아이콘 얘만 계속해서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1번 얘를 이제 작성할 건데 지금 맨 위에다가 얘를 먼저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대소문자를 똑같이 이제 구분해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이런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굵은 밑줄이 한 줄이 들어가 있죠. 얘는 우리가 이제 글꼴 서식에 보게 되면 밑줄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 밑줄로는 이렇게 이제 두꺼운 그 선을 못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선을 이제 추가시켜서 이 밑줄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목만 이제 써주면 되니까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곳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레이아웃 중에서 우리 이제 제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제목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WAN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PPP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 빼기 우리 이제 투 빼기 우리 이제 포인트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이제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프로토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맨 뒤에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썼으면 이 글자에 이제 글꼴 크기가 됐든 글자 모양이 됐든 그런 거는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임의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무자동화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그 글꼴은 굴림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해서 굴림으로 일단 먼저 바꿔보세요. 굴림으로 이제 바꿀 때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가 굴림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글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맨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찾으면 좀 더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굴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 있다고요. 아니면 이 글꼴이 써져 있는 곳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굴림하고 직접 쓰고 엔터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처럼 해주면 되는데 얘가 글씨 크기를 크게 해주는 거고요. 얘가 이제 작게 해주는 거예요. 해서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글자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지정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곳에서 직접 이제 숫자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이제 해줘도 됩니다.
해서 보통 이런 글자들은 보통 크기가 32 정도가 돼요. 이런 제목들은.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 일단 32로 먼저 설정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봤더니 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36으로 하든 40으로 하든 그렇게 이제 늘리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32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단락에 보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밑줄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밑줄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실선이 그냥 들어간다고요. 이 실선이 아니라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굵은 선으로 되어 있었죠. 굵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 얘가 있고 이곳에 이제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이요. 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을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이 선을 그릴 때 제가 이제 시프트 키를 누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시프트를 누르고 선을 그리게 되면 선이 수직선, 수평선 그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뿐만 아니라 사각형이 됐든 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릴 때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정원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그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이 선택되어 있을 때 아까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선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위에 보게 되면 제 거는 쉐이프 형식 이렇게 이제 써져 있지만 도형 서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서 도형 윤곽선이요. 윤곽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검정이요. 검정 텍스트 1이라고 있죠. 아까 까만색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두께는 문제에서 어떤 걸로 해라. 지상이 없었죠. 해서 내가 이런 두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이렇게 선 두께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문제랑 가장 비슷한 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얘가 끝난 거고 그 밑에 거 얘네들 좀 이제 작성을 해 보자고요. 그때 얘네들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지금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이제 특수 문자가 이렇게 들어간 게 똑같죠. 그리고 글씨가 써진 것도 똑같고요. 그 아랫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씨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입력을 전부 다 이제 해줄 거예요. 얘는 빼고요. 얘는 빼고 요만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입력을 할 건데 그때 이런 이제 특수 문자로 이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텍상자 그걸 이제 이용할 건데 이 텍상자의 크기요. 크기는 지금 여기 이제 W라는 그 글자가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시작이 되게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끝나는 그 선을 봤을 때 지금 플래싱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N이라는 글자가 살짝 이제 걸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번째 줄은 살짝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이 두 번째 줄 얘의 내용이 더 글씨 크기가 작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텍상자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텍상자를 지금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추가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해서 이 슬라이드에다가 내가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텍스트라는 곳에 보게 되면 텍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가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 거냐? 세로 텍스트 상자를 만들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글씨를 가로로 이제 쓸 거니까 가로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가로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적당한 크기로 그냥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글씨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맨 앞에 이제 우리 특수 문자 그걸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어 넣을 때는 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얘가 이제 글머리 기호라는 거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 글머리 그 기호에는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그 글머리 기호가 없어요. 없을 때는 그 밑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지금 여기를 봐도 그 문자가 없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기호를 이제 섭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 도형들은 우리 이제 도형 기호라는 거예요.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도형 기호라고 따로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 도형 기호가 지금 요 위치에 있네요.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도형 그 기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제시한 그 글씨들 먼저 입력 좀 하자고요. 그런 이제 글씨 같은 거 입력할 때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오타가 나지 않게, 그리고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네트워크요.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한 칸 띄고요.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이제 프로토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우리 NCP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네모 그 글머리 기호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로 글머리 기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바꿀 거예요. 해서 일단 이 텍스트 상자에 쓸 거 그 글씨 먼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한 칸 띄고 계층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프로토콜의 한 칸 띄고, 접속과 한 칸 띄고, 구성을 한 칸 띄고, 위해 한 칸 띄고, 사용,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멀티플렉싱 그거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멀티플렉싱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또 이 글머리 기호가 또 나온다고요. 그 상태에서 또 엔터요. 왜? 이 사이에 한 줄을 이제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엔터를 지금 2번 눌러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레임 한 칸 띄고 구조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글꼴의 크기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는데, 얘하고 얘는 지금 이 글씨보다 좀 더 이제 크게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얘가 입력된 걸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 포인트에 N 글씨까지 이 글씨가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얘는 이제 한 줄로 입력이 되는데, 그때 이 선 추가시킨 거 얘가 이제 끝나는 곳을 보게 되면 N이라는 그 글씨가 걸쳐져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들여쓰기도 해줘야 되고, 얘는 글머리 기호 그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 글자 크기를 글꼴을 이제 얼마로 해라, 얘 글꼴을 얼마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다고요. 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머리 그 기호가 W 얘가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니까 그 위치가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 이 자체를 이제 선택하세요. 이 텍스트 상자 이 자체를 이제 선택할 때는 이 바깥쪽에 이 선들 있죠. 이런 선들이요. 이런 선들을 내가 한번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지 않는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글꼴을 굴림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굴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얘를 찍든, 아니면 이곳에 안 나타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 살짝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굴림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찍어주든, 아니면 지금 이곳에다가 내가 직접 굴림 이렇게 이제 2글자를 쓰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글자 크기를 키우는 거라 그랬죠.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는 N이라는 그 글자 그 근처까지 가야 된다고요.
해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해달라. 얘를 이제 한 번 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죠? 얘만 살짝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빼주면 지금처럼 N이라는 그 글자 그 근처까지 전부 다 이제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추든 아니면 얘 글자 크기를 25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도 되겠죠? 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오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얘요. 이 두 번째 줄 얘를 이제 들여쓰게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줄이 써져 있는 이 글씨들 있죠? 이런 곳들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커서를 두 번째 줄에 이제 갖다 놓고 일단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먼저 해줘야 돼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글머리 기호를 집어넣을 때 여기서 집어넣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두 개 아이콘이 수준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그거예요. 해서 지금 요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수준 늘림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얘보다 조금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된 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얘 이제 글머리 기호 얘를 이제 바꿀 거니까 글머리 기호 집어넣을 때 아까 이곳으로 들어갔죠? 이곳에 들어갔더니 두 번째 게 지금 여기 기호가 있네요. 그래서 요 기호 요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이제 글자 크기를 이제 줄일 거니까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글자 크기 줄이자고요. 해서 글자 크기 줄일 때는 요 아이콘을 이제 이용해 주면 되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땅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이 끝나는 그 위치에 이제 N이 와야죠. N이 와야 되는데 지금 N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 크기를 15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더니 너무 작아졌죠. 해서 16 요 정도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의 크기를 조금 이제 줄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해 보면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띄어쓰기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실제로는 띄어쓰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더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띄어쓰기 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 띄어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이곳에 이제 띄어쓰기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우리는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만들면 좋겠지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드는 게 엄청나게 힘들겠죠. 왜? 글자 크기도 모르잖아요. 얼마의 크기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문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글씨가 다 입력이 돼서 요만큼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얘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 줄에는 이런 이제 글씨가 이제 입력이 되게 두 번째 줄에는 지금 얘가 이제 입력이 되게 해서 우리가 이제 2행 6열짜리 그 표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표가 시작하는 그 위치는 이 글머리 기호가 시작하는 그곳 정도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표가 끝나는 그 위치는 요 가로가 이제 끝나는 그 위치쯤에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 글꼴들이요. 그 글꼴들을 봤을 때 지금 얘랑 글자 크기가 비슷하죠. 해서 아까 제가 얘 글자 크기를 16으로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제 16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줄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 색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글꼴 색을 까만색으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글꼴에 보니까 뭐 진하게 그렇게 이제 표시된 게 없죠. 그리고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전부 다 가운데 이 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표를 요만하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표도 이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우리가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들어갔고요. 우리 이제 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우스로 지금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뭐 1 곱하기 1이다, 2 곱하기 2다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2행 6열짜리를 만들 거니까
2행 6열짜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도록 지금처럼 6 곱하기 2표 이렇게 얘를 이제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표의 위치부터 좀 맞추자고요. 크기.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그냥 글씨를 막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줄에는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얘는 표를 원래 만들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줄에는 진하게 그 속성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글자색이 전부 다 이제 하얗게 그렇게 원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 표 얘를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글꼴부터 좀 바꿀게요. 글꼴은 이제 우리가 굴림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굴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얘랑 이제 똑같은 그 크기로 이제 할 거니까 16포인트로 이제 바꿀게요. 16포인트로 얘를 이제 클릭해서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진하게도 들어가 있었죠. 해서 진하게 요걸 이제 해제하는 그 방법은 진하게 얘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진하게가 이제 설정이 될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진하게가 싹 다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우리 이제 깜장색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 글씨들은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가운데 정렬이라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준 게 얘를 두 번 클릭해서 굵게 지정돼 있던 거 그거 이제 해제시켜 줬고 글자 색깔 바꿔줬고요.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줬고 글자 크기, 글자 모양 여기서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이제 내용부터 이제 입력 좀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다가 이제 영어를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줘야 되는데 그때 대소문자 꼭 구분해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래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프로토콜이요. 프로토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인포메이션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FCS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숫자만 입력해 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 8,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8, 그 다음 16,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베리애블 얘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16/32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들이 한 줄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글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두 줄로 표현됐다고요. 그러면 요 뒤에 요 선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로 조금씩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한 줄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표를 봤을 때 색깔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거 이제 지정하자고요. 그러면 표 이 테두리요.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테두리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우리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테이블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음영이라고 지금 이 위에 있죠. 음영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제 채우기 없음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음영색이 싹 다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테두리가 쳐진 곳을 보게 되면 이 위쪽만 이제 테두리가 쳐졌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 얘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요. 하고 나서 우리 지금 이곳에 보면 여기서 테두리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테두리를 봤을 때 지금 이 바깥쪽이요. 지금 여기랑은 좀 더 이제 굵은 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하고 이 중간에는 그냥 이제 일반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형태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줄 얘를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전부 다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그리고 위쪽 오른쪽을 좀 더 이제 굵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줄을 블럭 설정해 주고요. 우리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서 테두리 그리기라는 곳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선의 테두리 그 크기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1포인트보다 좀 더 큰 거 2.25포인트짜리가 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 테두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위쪽 테두리 바꿔달라. 위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왼쪽도 바꿔달라.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제 클릭해 주고 오른쪽도 바꿔달라. 얘를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 오른쪽 위쪽만 굵은 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럼 지금 이 표에 대한 거는 이제 싹 다 끝났어요. 요 위에 보니까 바이트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는 보니까 지금 얘네들의 글자 크기들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얘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얘도 그냥 글씨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 글씨들을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텍스트 상자 그걸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삽입에 우리 이제 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텍스트 상자가 있고 여기서 가로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지금 이 위치에다가 그 글씨가 들어갈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바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글자 모양 크기 바꿔야 되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굴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아까 얘네들을 아까 16으로 했었어요.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얘보단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8포인트 요대로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자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얘가 들어갈 그 위치요. 그 위치를 우리 문제 그림 보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 거는 얘 첫 번째 행의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 전체를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 윗부분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지금 얘를 보게 되면 지금 얘가 글씨를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이런 글씨들보다 살짝 이제 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글씨 크기를 봤을 때는 얘랑 이제 똑같은 그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씨는 지금 이 도형을 봤을 때 지금 왼쪽에 이제 붙어 있어요. 왼쪽에 붙어 있고 지금 이 도형 크기를 봤을 때 이 글씨들은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제 붙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얘를 만들 때 얘 크기는 지금 요 두 번째 어드레스 얘가 이제 끝나는 그 위치 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의 끝을 봤을 때 이 표가 끝나는 그 위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도형을 집어넣을 때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고 도형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설명선이라고 있죠. 맨 첫 번째 게 우리 이제 말풍선 그냥 사각형이고요. 그 두 번째 게 모서리가 둥근 그 사각형이요. 문제를 봤을 때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어드레스 얘가 이제 끝나는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 표가 끝나는 위치 이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글씨부터 이제 입력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포메이션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오화라고 써주고 그 뒤에 이제 모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옥텟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바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 땅 하고 눌러주고요. FSC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쓰고 한 칸 띄고 우리 이제 체크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퀀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에서 이제 글자 모양 크기 그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테두리를 한번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글꼴 바꿔주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체로 그냥 할 거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바꿔서 얘네들과 글씨 크기가 똑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굵게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죠. 그리고 글자색은 이제 까만색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왼쪽에 정렬되어 있었으니까 왼쪽 정렬로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쓴 이 내용이 이 도형에 이제 세로로 봤을 때 가운데 들어 있다고요. 그것도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맞춤에 들어가게 되면 위쪽으로 맞춰라, 중간에 맞춰라, 아래쪽으로 맞춰라, 그렇게 이제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에 맞출 거니까 위쪽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색깔 요것도 이제 빼자고요. 뺄 때는 지금 이렇게 이제 도형이 선택돼 있을 때 제 거는 이제 쉐이프 형식 그렇게 나오지만 이곳에 도형 서식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없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에 우리 색깔을 봤을 때 이 도형 테두리의 색깔을 봤을 때 파란색처럼 보이죠? 문제 그림 봤을 때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해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여기서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얘요. 지금 요 모양이 우리 거는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위쪽에 있고요. 얘가 이제 꼭지가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황색 그 점이 있죠. 얘를 쭉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해서 이쯤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죠? 해서 그 위치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도형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 우리 노란색 주황색 점 있죠? 이런 점을 이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하얀색 점은 전부 다 이제 크기 조절하는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그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슬라이드 1번 끝이요.